사장님이 갑자기 제 옆에 앉으시더니 나 너랑 한번 제일 존경했고 그랬던 사람이 술 취해서 한마디 한다는 게 일단 더러운 말 한마디였던 거예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이 영업 방식 당장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리온 맥주 최초 여성 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제가 이렇게 영업을 다니면 반응이 좋았어요. 일단은 오키나와에는 정말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술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술을 많이 먹어주고 매출 올려주고 이게 조금 영업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을 더 믿었고 그런 중에 오키나와에서 제가 처음으로 여성 영업사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부장님들이랑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가거나 이제 밤에 업소들을 방문할 때는 무조건 선배 한 명 꼭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저야 좋죠. 편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기존 영업 방식인 업소들 방문해서 매상 올려주고 그리고 그 도매업자라고 하나? 술을 취급해서 이제 각 업소에 이렇게 소매로 파는 그런 그 거래처 있잖아요. 그 거래처의 담당자분 아니면 사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담당 업소들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술 마시고 얘기하고 매출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업소 수가 되게 적었고요. 저의 간이랑 신장에도 되게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데 또 여기저기서 우리 가게는 안 와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안 오니까 우리는 타사로 바꿔야겠다. 다른 회사 상품으로 바꿔야겠다. 막 이래가지고 싹 바꿔버리고 이러는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일단 술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선배랑 동행을 해서 이제 거래처 분이랑 이렇게 3명이서 업소를 방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배가 화장실을 갔어요.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제 옆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랑 한번 보고 싶어. 아니 나는 거래처 사장님들 중에서도 이분을 제일 좋아했고 제일 존경했고 그랬던 사람이 술 취해서 한마디 한다는 게 일단 더러운 말 한마디였던 거예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이 영업 방식 당장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시는 영업에서 보는 영업으로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뭐 그 업소의 1주년 행사라든지 특별한 그런 행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밤에 방문하는 걸 그만두었고요. 저는 낮 시간대에 최대한 많은 업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얼굴이라도 내밀자라는 영업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아무리 5시, 6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는 술집이라고 해도 미리 준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빠른 데는 한 12시, 1시부터도 문을 열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이제 사무 작업 다 끝내고 그리고 12시부터 나가서 밥도 먹을 겸 오늘은 이 지역을 갈 거다 하면은 5분씩이라도 들려서 오리온 맥주 전수연입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불편한 거 있으세요? 맥주 잘 나가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하러 들렸어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 오리온 맥주가 우리를 케어해주고 있구나 이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부탁받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요구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가져가서 해결을 했어요. 만약에 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마시는 영업을 하면은 정말 많아봤자 하루에 서너 군데 도는 게 단데 이렇게 낮 영업을 하면은 진짜 적어도 하루에 20군데는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술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대화도 잘 됐고요. 지금까지는 케어하기 힘들었던 매출이 작은 이런 업소들도 다 둘러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밤에 가서 매상을 올려주거나 하지 않아도 불만을 표하는 그런 업소들이 정말 없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하던 오키나와의 남부에서는 오리온 맥주의 그 한국인 여자 정말 대단해, 영업 진짜 잘해, 이렇게 되게 소문이 착 퍼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맥주 회사에서도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영업사원들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남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남부에 젊은 영업사원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젊은 애는 저랑 동갑이었는데요. 잘생겼는데다가 이거 보수적인 마시는 영업조차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섞어가면서 영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위태위태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타이밍 좋게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4년 차가 된 저는 이제 해외 영업부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면접 때 말을 했던 게 현실로 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해외 진출에 되게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저도 급하게 이제 해외 영업부로 합류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기본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무역 사무 일도 하면서 한국에 진출할 준비도 함께 해서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요. 일단은 오리온이라는 상표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고 진짜 산 넘어 산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한국 쪽 이제 수입 업체 담당자가 저랑 나이도 같고 되게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들이 정말 수월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은 갑을 관계면은 이렇게 좀 제기도 하고 막 무리한 요구도 많이 하고 이런데 일단은 같은 한국인이기도 하고 친구고 이러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냥 척하면 척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제가 이건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하고 상대방도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 일 처리도 정말 수월했고 한국에 수출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오리온 맥주가 아닌 오키나와 맥주로. 그때부터 수출량도 한국에서 판매량도 쑥쑥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 영업과 동시에 저는 말레이시아랑 태국, 싱가포르도 같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뭐 양이 많지 않았지만 그게 유지되는 정도였고 말레이시아는 지금 중단된 상태, 그리고 태국은 케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태국이랑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영업 담당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수출을 재개하게 되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희 상품을 이제 판매해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 해외 영업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짜기도 하고 지출이라든지 출장 이 모든 거를 제가 자유롭게 컨트롤을 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상사였던 이제 상무님이 저를 되게 무한 신뢰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수목금 출장을 가고 토일 그리고 뭐 월요일 월차 쓰고 이렇게 하면은 출장도 가고 제 개인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일정을 짤 수 있어서 정말 되게 알차게 시간들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조건에 있었던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요, 바로 건강이었어요. 역시나 술이 함께 하면은 건강에는 적신호가 울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과음한 다음 날은 저혈압 상태로 돼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좀 빈번히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변기를 붙잡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막 쓰러지고 한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아유 조심 좀 하지. 이것뿐이었어.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라든지 선배 아니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정말 내가 위급한 상황? 꼭 내 혼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큰 자연재해가 있거나 이럴 때 나를 생각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우선 다 자기 사람, 자기 가족 챙기기가 바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어야지 저를 챙겨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키나와에 평생 내가 사는 게 맞는가?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 슬프고 막 서럽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소연을 막 했어요. 그러니 원래 오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오키나와로 온대요. 저는 그 한마디에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제 친구들조차도 뭐 제가 막 쓰러졌다고 해도 괜찮니? 이 정도인데 제가 힘들다 할 때 비행기를 타고 와주는 친구가 있는 한국에서 살자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저를 되게 신뢰하고 알아주던 그런 회사를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